안녕하세요.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많이 아는 형 이승국입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페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안내해드리죠. 저희 많이 아는 형 녹화 현장은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페이지를 팔로우 하시고요. 저희가 매주 시간 공지를 올려드리니까 시간 공지 확인하시고 라이브 참여하셔서 댓글도 다시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도 받아가세요. 오늘 많이 아는 형이 준비한 영화 슬슬 공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준비한 힌트 슬슬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 재현 힌트입니다. 힌트. 다크나이트는 이미 나와서 또 나오지 않을 듯. 다크나이트 아니고요. 오늘 서울 지진 났나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차인표 배우의 분노 세트. 여러분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이번 주 많이 아는 형이 준비한 영화는 호연지기를 품은 영화입니다. 아, 정답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채팅창에 올라온 그대로 영화 공작 준비했습니다. 제가 따라한 장면이 영화 속 이성민 배우가 부들부들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성민 배우의 연기가 돋보였던 영화 공작 이번 주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희소식인데요. 이성민 배우가 열연을 펼치신 또 다른 영화죠. 목격자. 이 영화 역시 올레TV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두 영화 다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작은 어떤 영화인지 신속 정확한 스토리 정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장사꾼 박석영. 사실 그의 정체는 당시의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에 스카웃된 소령 출신의 스파이입니다. 박석영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세탁한 후 사업가인 척 활동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직 북한의 윗선을 만나지는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북한의 실세 중 한 명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박석영. 하지만 바로 그 상대인 리명훈 처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소. 여러 번의 대면을 통해 조금씩 우정을 쌓아가긴 하지만 동시에 의심을 멈추지 않는 리명훈의 온갖 심리전, 그리고 대놓고 박석영을 의심하는 북한 보위부의 정무택까지 코드명 흑금성으로 활동하는 박석영의 1분 1초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치 판도로 인해 박석영의 임무는 물론 그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쉼없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흑금성은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임무는 누구를 위한 임무인가요?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많이 아는 형의 신속 정확한 스토리 정리 들으셨습니다. 스토리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복잡한 상황 설정을 듣고서 이 영화 내가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다 감이 오신 분들 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공작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얘기 듣고는 잘 모를 것 같아.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아는 형이 정리한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 두 가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작의 감상 포인트. 액션 씬 한 번 안 나오는 스파이 영화. 이 뭐랄까, 영화 팬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남북한 관계를 다룬 영화는 충무로 영화계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어요. 제일 처음 시초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영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동경비구역 JSA 아주 인기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들은 웬만한 보장된 흥행을 항상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뭐 해마다 한 번씩 나오기도 했고요. 2016년에 공조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2017년에는 강철비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러면서 매해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면서 관객 몰이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비밀을 다루는 얘기들, 비밀 작전이 오가는 얘기, 아주 쉽게는 스파이들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룰 수 있는 재미있고 관객 몰이를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얘기를 다루면서 액션씬이 항상 들어가곤 했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반기를 든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감하게 나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영화를 만들어 보겠어. 남북한 관계를 다룰 거고 스파이 영화 다룰 거야. 근데 그 무서운 영화를 만들면서 나는 액션씬을 안 넣어볼래 라고 용감하게 만든 영화가 이번 영화 공작입니다. 영화 내내 액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냉철하게 스파이들의 얘기, 인물들의 심리 묘사,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던지는 대사로만 영화가 이어집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가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익숙한 기존의 스파이 영화들보다 이 영화에는 인물들의 심리가 정말 깊이 표현됩니다. 인물들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펼치는 심리전도 길게 가져가면서 이들이 내뱉는 대사,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 그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역시 심리, 아주 복잡하고 깊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액션으로 가득한 스파이 영화는 전혀 다른, 하지만 깊은 긴장감이 영화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요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있죠. 대화로 싸움을 하는 스파이들의 얘기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대화 하나하나, 혹은 대화 안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도 긴장하고 영화를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재미로 보는 영화 꼭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작의 감상 포인트, 실제 사건과 허구로 빚어낸 그때 그 사건의 뒷이야기. 영화 예고편 보신 분은 당연히 아실 거고 영화 초반부부터 나옵니다. 이 영화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흑금성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오가면서 활동한 한국 출신 이중첩자가 있다. 그의 코드명이 흑금성이다. 그 사람이 남쪽의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버렸다. 이중 간첩이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아마 크게 계속 특필된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화, 흑금성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님이 각색을 하시고 여러 가지 뒷이야기를 상상한 것도 있고 완전 팩트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 그 뒷이야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었고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심리는 이러했다. 만들어진 영화가 공작인데요. 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연도수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라서 크게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건,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뉴스 헤드라인, 영화 속에 그 헤드라인들이 등장해요. 실제 신문기사에 등장했던 헤드라인들. 그 헤드라인들로 유추해 보기만 해도 정말 사회적 파장이 컸겠다. 아주 큰 사건이었겠다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작이란 영화는 그 당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8, 90년대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 그리고 그 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듯이 변하던 정치 판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부모님 세대겠죠.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정말 몰입해서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그 사건을 깔끔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10대부터 30대 초반분들, 그분들은 와,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게 불과 10몇 년 전에서 20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하시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 사건들의 뒷이야기,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각색하긴 했지만 분명히 팩트가 들어간 영화잖아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담았으니까 그 사건들 뒤에 있었던 이야기, 재밌게 보시는 포인트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서 각색이 들어간 영화예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영화를 보시고 나서 실제 사건과 영화 속에 묘사된 사건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역사 공부하시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건과 검색을 해보시면서 한반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흑금성 사건, 이 사건에 따른 영화 공작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공작이란 영화의 감상 포인트 2개 나눠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코너죠.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준비한 거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매주 드리고 있는 올레TV 10주년 기념 TV 쿠폰, 1만 원짜리 TV 쿠폰 저희가 선물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용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이 2가지 선물을 한 분에게 몰아서 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이 선물을 타가실지. 오늘은 근데 단순히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것보다 퀴즈 준비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퀴즈, 바로 퀴즈 나갑니다. 공작은 윤종빈 감독님이 영화인으로서 참여한 몇 번째 영화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독으로서 연출한 영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종빈 감독님은 본인이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윤종빈이라는 영화인이 영화인으로 참여한 영화 중에 공작은 몇 번째 영화일까요? 12, 13, 7. 오! 저번 주부터 정답 나왔거든요? 정답 맞추시는 분들이 뭔가 확신을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분도 정답 올리셔갖고 오! 했는데 그 다음 물음표. 이건가? 일단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우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윤종빈 감독님의 11번째 영화인으로서의 영화 공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모두 가져봤습니다. 그럼 저는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공작, 이런 분들이 특별히 더 재밌게 볼 것 같다 3분 정도 추려볼게요. 첫 번째, 남과 북을 소재로 한 영화라면 난 다 재밌게 본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영화고요. 두 번째, 1990년대 한반도의 정치 혹은 북한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몸이 아닌 말로 싸우는 스파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신 분들, 공작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얘기 여러분께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아는 형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